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택하는 월급쟁이입니다. 무주택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 긴급대책이 필요하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이라든지 또는 역전세,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면서 인위적으로 좀 시장을 좀 떠받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경제에 맡겨야지 이렇게 억지로 끼어들면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주택 부동산 경기 전망, 상반기 시장 동향 및 특징, 하반기 전망의 주요 변수, 하반기 전망 및 시상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유동성인데,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 기준금리라든지 또는 시장금리 또는 여러 가지 대출 완화 정책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고려했을 때 지금 M1 나누기 M2 요 파란색, 파란색이 이렇게 꺾이다가 지금 올라왔죠. 시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이렇게 꺾이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에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수직으로 회복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계속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대책이라든지 전세금 반환할 수 있는 대출을 막 풀어주게 되면 유동성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또 약간의 영향을 받겠죠. 또 이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기 대비 보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금리가 향후에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이 금리 하락, 시장 금리의 동향, M1 나누기 M2의 가격 변동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대략 한 6, 7개월을 쯤에서 시장금리랑 기준금리도 이제 내려가고 시장금리는 지금 벌써 내려갔다가 다시 살짝 반등했는데 그럼 변곡점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보면 아파트 가격이 초록색이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살짝 반등했죠. 아파트 서울 실거래가 지수가 이유는 이 통화량이 반등한 것과 거의 그래프와 일치하죠. 돈을 막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니까 돈이 어딜 가야 될지를 몰라 하다가 결국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이게 힘을 가지려면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경기는 좋지 못하고 정책으로 지금 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3.5지만 물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기준금리도 떨어지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힘이 없는데 여러 가지 정책으로 좀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 장기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 파란색 가격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한참 21년도 11월까지 오르다 22년도부터 해서 떨어지다가 22년도 5월쯤 6월쯤 대선 있으면 살짝 반등하고 그 다음 7월부터 1월까지 떨어졌다가 1월부터 다시 반등했죠. 이게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좀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확률상으로는 지금 올 하반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 유지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원래 시나리오 상으로는 역전세 깡통전세가 출마하면서 이게 집주인들이 아파트를 던지면서 폭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급변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역전세라든지 또는 깡통전세를 좀 무마하는 입장에서 전세금 반환 대출을 좀 줬거든요. 저금리로. 그렇게 되면 집주인들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는 이렇게 나올 매물이 값이 떨어져야 되는 매물이 집주인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행보를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올 연말까지. 그래서 이제 물가가 떨어지면은 다시 금리를 떨어뜨리겠죠. 금리가 떨어지면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3기 신도시라든지 공급도 있기 때문에 봐야죠.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급등을 할 수는 없다. 예전 같은 막 2배, 3배 아파트가 오르는 거는 경험하기 힘들 겁니다. 많이 오르면 뭐 20%, 30%, 40% 이렇게 차근차근 오른 그런 시장이 될 거다. 그리고 보면 인천, 경기, 서울, 수도권 다 비슷한 횡보입니다. 그렇죠? 지방 아파트 매매 전세 시장 장기 추이. 지방도 시간의 차이지.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게, 하락은 조금 더 빨리 오고, 그쵸? 그리고 상승은 좀 더 늦게 오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서울이랑 경기도랑 비슷한 그래프 형식입니다. 거래량 증가. 수도권 거래량을 보면 일시적으로 지금 계속 상향 추세하다가 살짝 꺾였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렇죠? 미분양과 규제 완화 이후 분양권 전매 추이. 지방 미분양이 특히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미분양 같은 경우도 늘었지만 이 지방 파란색보다는 덜하죠. 그리고 분양 건수가 이 빨간색이 분양 건수인데 분양 건수가 다소 하락하다가 올란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추이. 분양권 전매 추이를 보면 분양권 전매 추이가 전매 비율이 계속 오르다가 아파트 하락 시기에 꺼졌다가 다시 지금 상승하는 그런 형식을 나타내고 있죠. 초기 분양률 하락과 입주율 감소. 초기 분양률 하락을 보면 수도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한참 21년도 한참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를 때는 분양률이 거의 뭐 100%였죠. 그러다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분양률이 70%까지 떨어졌죠. 5대 광역시, 지방도 거의 다 비슷한 형식입니다.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분양률이 다소 떨어진 그런 시기가 다소 길었죠. 입주율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한참 잘 될 때 20년, 21년도 이때는 뭐 입주를 거의 90% 이상 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입주를 안 하고 있죠. 금리 하락과 상반된 연체율 증가 추이. 지금 금융권이 제일 문제인데요. 돈을 능력이 없는데 계속 지금 대출 금리를 풀어주고 전월세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숨통을 계속 터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정부로서는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만 시장 경제 논리에서 봤을 때는 억지로 시장을 좀 떠받치는 그런 형국입니다.
한번 거품이 싹 꺼지고 다시 경기가 살아나야지 정상적인 시장인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주담대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추이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22년도 7, 8월, 9월, 10월에 이때가 이제 가장 피크였고 지금 4.2%까지 떨어졌죠. 기준금리는 높지만 시장금리가 지금 떨어졌죠.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지금 5.3%에서 4.3%로 1% 이상 떨어지니까 돈이 지금 풀려서 아까처럼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인허가의 지역 상품 간 비대칭성, 지역별 인허가 및 준공 추이를 보면 수도권 보면 인허가 호수가 한참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고 할 때는 인허가가 많았지만 지금은 인허가가 많이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분양이 안 되니까 인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지방 유기론대 가격 변화 보면 K 지방 소열 지수에 따른 지역 분류, 빨간색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경상도 쪽에 많이 있죠. 그리고 전라도 쪽에 많이 있고 소멸 무관 지역이 다 수도권. 그래서 향후 지방이 좀 위험해질 수 있다.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함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방 소멸 지수와 주택 가격 상승 보면 소멸 무관 지역, 소멸 무관 지역으로 갈수록 주택 가격도 이 우측이 상승하는 거죠. 하반기 전망의 주요 변수, 주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 진단.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각종 정부에서 유동성을 좀 풀어줄 수 있는 특별 지금 대출, 전세금 반환 대출이라든지 또는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등록이 안 되는데 기준금리는 지금 최꼭대기에 있는데 임의적으로 지금 시장금리를 떨어뜨려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 이게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주요 불확실성 및 리스크 요인 간 상관관계, 정책 여건 및 주요 불확실성. 말씀드린 대로 정책 여건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 인플레이션 높은 수준 지속, 중국의 IT 경기 회복 지연, 기조적인 물가 하방 경직성,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한 공공 요금 인상 억제, 부동산 대출 연체율을 증가하는 게 지금 좀 리스크가 있고, PF 유동화 증권 및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신용 경계감 지속, 그리고 부동산 경기 부진, 미분양 증가, 부실 사업장 확대 리스크,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이것은 좀 가격을 좀 부추길 수가 있죠. 그래서 잠재적인 리스크는 외환 부문 불안이 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있고 금융 불안이 재현이 되고 금융 불균형 해소가 재현이 된다. 하지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떨어졌고 근원 CPI든 또 예상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2%대가 되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에 상관없이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주택시장의 자금 유입과 경로, 돈이 일단 주택시장으로 들어오면 아파트 값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의한 거, 그죠? 개인사업자, 소득중대, 가계구매력, 금융부채,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가 비율, 보유연금 자산, 요구불예금, 돈 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임대수익이라든지 근로소득 같은 거, 상속증여, 이런 것들이 주택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면은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추이를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해드립니다.
네, 직전 상승기는 유동성 장세. 맞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유동성이 높아지면 아파트 값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우려 심리. 전국 아파트 수급 동향 지수. 수급 동향 지수가 한때 60까지 갔다가 검은색 65까지 갔다가 지금 83.9 수도권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100을 뚫고 간다는 얘기는 나중에 아파트 값이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세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주택 관련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를 봐도 지금 60일까지 갔다가 지금 90일까지 갔죠. 이것도 100을 뚫게 되면 주택에 대한 소비 심리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우려, 시장의 금리 수준 전망과 가격. 금리 상승 전망이 있으면 12개월의 하락이 있기 때문에 지금 3.5%로 된 지 약 한 4개월 정도 됐죠. 계속 쌓이게 되면 아파트 값이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최고일 때, 그죠? 최고일 때 12개월에 아파트 값이 폭락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집값을 경착륙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기 때문에 이게 시장 논리로 놔뒀으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요 수익률 비교. 전세가율 및 연세가율.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연세비, 전국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비. 그렇죠? 전세가율이 지금 계속 떨어졌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전세로 안 들어가려고 하죠. 전세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실질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좀 떨어지면서 전세 대출을 좀 받아서 이렇게 좀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및 사업자의 구매력. 현금 보유 성향과 상속 중형. 이런 경우도 예금이 많으면 바로 시장으로 돈이 유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말한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세 반환금 보증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전세 반환금 보증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이 컸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달 말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이것이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떠받칠 그런 확률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일부 뭐 학자들, 한문땡 교수라든지 지금 뭐 여러분들이 학자들이 급락을 할 거다. 역전세, 깡통전세 때문에 저도 이런 대출이 없을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겁니다. 완만하게 집주인이 견딜 수 있는 그 시간을 줬고 그런 반환금 대출이라는 정책을 줬기 때문에 1년 동안 많은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 완만한 연착륙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완만한 연착륙의 최고 하점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셔야 된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하락세가 둔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많이 폭락도 했고 이제 금리도 실질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전세로 이제 좀 들어가도 되겠다 하면서 전세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 각 부동산에 가보시면 전세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세 하락폭도 줄었고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면 매매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주시해야 됩니다.
미국 대출 태도 추이, 국내 대출 태도 추이. 그렇죠? 경기 회복돼 불확실. 아직 경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크죠. 공포와 탐욕 지수가 역대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던 거고, 이 공포 탐욕 지수가 더 떨어져야 되죠. 공급 전망. 하반기 전망입니다. 인허가는 2022년 인허가는 52만호, 23년에는 이보다 17.6% 감소한 43만호 수준으로 전망이 되고요. 분양 물량은 당초 38만호 수준으로 예상됐지만 부동산 개발 금융 상황 어려워지면서 상반기 추세에 이어 하반기 추세 감소해 30만호. 인허가랑 분양이 각각 한 20% 정도, 17% 정도 줄어들 거다. 가격. 매매 가격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반락에 이은 기술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보합세이고 지방의 어려움이 확대되며 전국 4.8% 하락. 수도권 서울은 보합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전세는 5월까지 6.0% 하락했으나 하반기 전세 보증금 리스크 경감하면서 낙폭을 줄여서 연간 8% 수준의 하락. 그렇죠. 전세금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전세물이 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전세금도 하락도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맺은 말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나 자신이 심심하지 않도록 취미를 만들어주고 친구를 사귀어 외롭지 않게 해주고 가끔은 멋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많은 사람과 어울릴 수 있게 해박한 지식을 쌓도록 책을 읽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파이팅 외쳐서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신발만은 좋은 걸 신어 좋은 곳에 데려다주게 하고 미래에 나 자신을 위험하지 않게 저축으로 대비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루 30분씩 꼭 산책을 하고 부모님께 잘해서 이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예쁜 꽃들을 주위에 꽂아두어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해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주고 너무 많은 것을 속에 담아주지 않게 가끔은 펑펑 울어주고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이 있어도 용서해줌으로써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한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